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속보 들어온 거 좀 하나 잠깐 여쭙고 갈게요. 네. 성남 FC 이 후원금 의혹 이걸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 이런 보안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뇌물 공여 혐의 적용 송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 이 정자동 병원 부지 3,000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준 혐의 받고 있어요. 어떻게 이 사안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두 건으로 기소가 되었고, 네. 근데 사실은 선거법 위반 혐의. 지금 기소된 두 건은 네. 표현으로,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으로 기소가 된 것이고요. 네. 그거는 뭐 그다지 심각하게 보지 않는데요. 음. 좀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은 네. 두산 FC 후원 이 건이 성남 상당히 FC, 예. 아킬레스로 작용할 거라는 그런 좀 우려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네. 정권이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죠? 또 이제 처음 수사도 아니고 수사에서 불송치 됐다가 다시 또 검찰에서 보안 수사 하러 내려온 거니까. 대기업도 그럴 다 수도 있겠네요. 선수인데 네. 대기업 측에서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 가지고 정권이 검찰이 원하는 답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여기에서 상당히 예. 불리한 진술들이 나왔을 거라고 짐작이 되거든요. 아, 그런 네, 네. 우려가 그리고 그것은 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더라도 기부를 한 네. 후원을 한 쪽에 이야기했던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준 쪽에. 아, 그럼요. 네, 네. 하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두산 쪽의 진술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려가 됐던 부분이죠. 네. 예. 그럼 당에서 지금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건 뭐 두산과 싸울 수도 없고요. 네. 예, 그러나 크게 보면은 이게 네. 이제 일종의 정치의 보복이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미 다 예견됐던 거예요. 세상 뭐 놀랍거나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제가 보복 예상됐던 이런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불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네.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예. 그래서 새삼 놀랄 필요가 없어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네. 무소의 뿔처럼 야당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뭐냐? 이 정치 공세, 정치 보복에 네. 강하게 맞서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런데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이 어려운 경제에 그렇네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문제를 풀어야 할 이 시국에 네. 경제를 살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이 여야가 강대강으로 가게 되면은 민생을 챙기는 1차적인 책임이 어디입니까? 집권 여당 윤석열 정부에게 있는 거예요. 네. 결국엔 정치적인 손해는 정부 여당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네. 정치 보복이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나 그런 우려와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를 했어야죠. 그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국정 없는.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네. 현실을 직시하고서 야당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협치하고 양보하겠다는 그러한 포지셔닝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려대로 네. 야당을 치고 야당 대표 선출되자마자 아하. 기소시키고 그래서 이게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쟁의 여기서 내가 피해는 말씀드리고 싶은 민생. 게 예. 결국에는 이재명이 승자가 될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평생을 네. 자기의 환경에 맞서서 싸워온 사람이거든요. 기득권과 저항하면서 싸웠고 네. 불우한 환경과 맞서서 오늘의 네. 이재명이 있어 온 것이거든요. 정말 싸움의 고수라고 그럴까요? 아. 예, 싸움의 기술을 아는 사람이에요.
인생 역정을 보면은 다 그럼요. 그렇게 예, 싸웠기 그리고 단 한 때문에. 번도 싸움을 피해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한 이재명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나름대로 굉장히 전투력이 있는 검사의 길을 걸어왔잖아요. 아직도 그동안. 국민들에게 선명하게 남아 있죠. 네. 자기는 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 충성하지 않는다. 네. 멋있는 말 남겼잖아요.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소신 있고 용기 있는 발언이었어요. 나름대로 이런저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네. 있지만은 아하.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전투력이 있는 검사의 길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어떤 선택적 정의의 길을 걸어온 것은 결정적인 하자지만은 네. 지금도 김건희 여사 두고 보면은 도이치모터스 다저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그럼 뭐 저 주가 조작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수 국민들에게 있는데. 뭐 사과하겠다. 네. 그렇게 틀었으면은 음흠. 윤석열다운 네.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은행이었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등등 해서 그래서 이 강대강이 맞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싸움의 끝에는 이재명이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은 결국엔. 어릴 때부터 그러한 싸움에 네. 이 몸이 적응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싸움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기는지를 평생을 본능적으로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싸움을 잘하려고 그러면요. 네. 판단력이 빨라야 됩니다. 판단력. 네. 그렇죠. 근데 제가 15년 동안 보아온 이재명을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판단력이 빠른 정치인. 꼽으라 그게-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를 서슴없이 꼽습니다. 그건 제가 몇 차례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야, 저도 좀 판단이 좀 빠른 사람이거든요. 네. 저에 비하면은 음. 이재명 대표의 판단 네. 얼마나 더 그건- 빨라요? 저보다 훨씬 더 빨라요. 예. 그 고수의 영역에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네, 네. 그래서 예. 첫 번째로 이제 민생이 뒷줄을 밀리는 이런 정치 싸움, 네. 이것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로 이 싸움은 결국엔 이재명이 이길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네. 결론적으로 힘 있는 자가 네. 대통령이 음. 야당에 대해서 타협하자 그러고 줄 거 주고 네. 얻을 거 얻겠다는 그러한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 없고 법치만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 될 것 현상의 같아요. 본질에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 부족이라고 저는 봅니다. 리더십이 부족한 것이죠. 네. 네.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에 이제 피해 전쟁 뭐 우리가 뭐 전쟁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전쟁하면 분명 이제 백성들 민중들이 피해를 보게 마련인데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다 이런 거고. 자, 이재명 대표 또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하지 이건 뭐 차차 다음 주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